안녕하세요. 차이니즈 스토리의 김 기자입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기다렸던 아시안컵이 개막되고 중국은 1월 13일 타지키스탄과 1차전 경기를 가졌습니다. 전반은 대체적으로 타지키스탄 선수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멋진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아쉽게도 골문을 벗어나 타지키스탄 선수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중국 선수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우레이 선수를 포함해 전방 공격수에게 전혀 공이 이어지지 않았고 계속되는 패스미스와 타지키스탄 선수들의 수비에 상대적으로 타지키스탄의 골문으로 전진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전반부터 중국의 주축 선수 중 한 명인 장광타이조차 체력이 부족했는지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고 중국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파울로 상대팀의 공격을 끊기 급급해 전체적으로 전반전은 확실하게 타지키스탄이 가져간 것으로 보여 중국 선수들에게 여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반이 끝나자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소식을 전했는데요. 중국 스포츠 전문 매체 지보바에서는 0대0 중국 축구대표팀이 잦은 실수를 범해 타지키스탄 대표팀이 12개의 슛을 날렸다라고 전하면서 중국 대표팀은 미드필드에서 공을 계속 뺏기거나 잦은 패스미스로 인해 타지키스탄 대표팀은 12개의 슛을 중국 골문으로 날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기사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의 미드필더 4명 중 누구도 공을 잡지 못한다는 것은 중국 축구계의 큰 문제라는 제목으로 지금 타지키스탄전에서 중국 미드필더들은 공을 잡지도 앞으로 운반하지도 못한다고 전하면서 이런 이유로 전방의 우레이나 탈롱 선수가 공을 받지 못해 공격이 힘들다고 전반 내용을 전했습니다. 후반으로 들어섰지만 중국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찬스를 패스미스로 완벽하게 날리기도 했고 또 자기 진영에서 실수를 연발해 타지키스탄에게 결정적인 장면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71분 인민의 자존심 우레이는 전반전과 후반전 모두 통틀어서 공을 몇 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교체됐고 중국은 대체적으로 체력적인 문제를 보였던 중국 선수들을 교체하며 변화를 꾀하긴 하지만 당장은 여전히 타지키스탄의 공격을 막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체 선수들로 인해 중국의 공격은 조금씩 살아나고 후반 중반이 넘어갈수록 전반보다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35분 중국은 세트피스를 통해 그토록 기다리던 점수를 내지만 VAR 판정 결과 장광타이 선수의 업사이드로 판정돼 취소됩니다. 대체 장광타이 선수는 왜 적이 있었던 걸까요? 후반이 끝나갈수록 양팀 모두 더 적극적으로 공격했지만 결국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타지키스탄은 피파 랭킹 106위로 중국보다 많이 낮은데요. 이날의 경기는 타지키스탄에서 유리하게 끝났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가볍게 승리하리라고 생각했던 타지키스탄에게 무승부로 비기자 안 그래도 안 좋던 여론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보바에서는 아시안컵 첫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다. 전반전의 불리함은 후반전에서 개선되긴 했지만 비겼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의 축구대표팀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론은 최악으로 나오고 있고 다음 경기는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많은 매체들의 반응들은 자국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욕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이날의 유일한 골을 취소시킨 심판을 욕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장광타이 선수의 업사이드 판정을 대부분 중국인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 대표팀의 얀코비치 감독에게도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축구 전문가는 중국 대표팀의 첫 경기 결과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라고 말하며 얀코비치의 잘못된 라인업에서 시작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패배한 것은 전적으로 얀코비치 감독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패배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업사이드 판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현했는데요. 장광타이 선수는 골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전하며 심판이 경기 규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시안컵이 시작되었지만 시작하자마자 초상집 분위기인 중국 축구대표팀을 보는 축구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보니 우레이는 손흥민 신발끈보다 좋지 않은 것 같아. 우레이가 핵심 경기에서 골을 넣은 적이 있나? 모두 평가전에서 골을 넣었어. 우레이는 눈에 문제가 있는 거야? 어째 공을 한번 못 잡냐? 우레이는 아직도 에스파뇰에서 뛰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그를 본 적이 없어. 우레이가 이 경기에서 뛰었어?
우레인은 약한 팀에게는 전혀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공을 잡지도 못하지만 여전히 팀 동료가 좋은 패스 주기를 기다리고만 있어. 우레인은 핵심 플레이어인데 플레이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피파 랭킹 130이 바뀐 것 같아. 솔직히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훨씬 나았는데 전반전은 대체 뭐였지? 하프라인도 못 넘긴 것 같아. 아시안게임 심판 수준은 우리 국가대표보다 더 나쁜 것 같아. 감독을 바꿔라. 1년을 연습했는데 대체 뭘 한 거야? 경기 전체를 보면 축구대표팀의 경기력은 정말 형편없었어. 공을 잡지도 못하고 미드필더가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했어.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훈련에는 강도가 없었고 평가전도 제대로 싸우는 일이 전혀 없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말 역겹다.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냈군. 사실 아시아 축구연맹에 항의할 필요 전혀 없어. 어차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팀은 많지 않아. 얀코비치는 좋지 않아. 더 좋은 감독이 필요해. 우레이 포지션에 패스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레이가 그걸 잡지 못하고 계속 날리게 되니까 효과적인 공격을 구성하기 어려워. 우레이는 국가대표팀에서 자진 사퇴해.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해. 이번 골이 상대 골키퍼의 도약을 방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 까다롭게 굴지 않아. 전반전을 못 봤는데 교체되기 전까지 우레이가 후반전에 뛰고 있는 줄 몰랐다. 중국에서 아시안컵이 열렸다면 이 골은 절대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지 않았을 거고 VAR도 볼 필요 없었을 거야. 축구 대표팀의 전반적인 수준은 계속 하락할 거야. 타지키스탄이 레바논보다 약한 것 같던데 이번에는 조별 예선을 마치고 돌아올지도 모르겠군. 타지키스탄을 1대0으로 이겼다고 해도 세계 랭킹 106위 팀에게 75분간 끌려다니는 것은 맞는 걸까? 경기 전체를 보면 우리 축구대표팀의 기술과 전술적 수준이 30계단이나 높다고? 나는 30년간 축구를 해왔지만 이 골 왜 허용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며칠 전 차에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 상대가 처음으로 아시안컵에 진출했다고? 이 경기는 중국팀이 우승해야 한다는 뜻인데. 반쯤 봤는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더라. 지난 월드컵 아시아 팀들에 비하면 너무 아마추어 수준이야. 상대팀 골문은 보이지 않고 미드필더는 바쁘고 수비는 무방비 상태로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야. 축구 국가대표팀은 슈퍼리그 중위권 팀보다 못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우레이 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메인 라인업을 감당할 수 없어. 아시안컵 소식을 못 들었나? 난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어. 우레이 이 친구는 아시아에서 제일 쓸모없어. 우레이가 교체되지 않았다면 나는 그가 경기를 뛰는지도 몰랐을 거야. 축구 국가대표팀은 슈퍼리그 중위권 팀보다 못한 것 같아. 축구 대표팀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약할 줄은 몰랐어. 타지키스탄은 아시안컵 처음 출전인데 볼 컨트롤 능력이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을 압도하고 있다고? 타지키스탄의 부족한 슈팅 실력이 아니었으면 전반전은 3대0이었을 거야. 중국의 다음 상대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중국보다 높은 피파 랭킹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그런 레바논을 이런 경기력이라면 이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8강을 가려면 카타르와 레바논을 이겨야 하는데 이번 아시안컵은 그들에게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은 더욱 알찬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